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연락하세요. 시댁에서 창피하다고 난리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박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그러니? 잘못이요? 엄마가 우리 집에 자꾸 오시니까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냐고 눈치를 주신다고요?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35년 전 갓 태어난 수진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게. 그때 그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2억, 미국 유학비 3억, 결혼 비용 5억, 신혼집 전세자금 10억. 정혜는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 2채와 평생 모은 예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2자녀에게는 미안하다며 언니가 잘 되면 너희도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재벌가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엄마, 이제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더 잔인했습니다. 엄마 같은 저학력 시골 출신이 우리 애들한테 나쁜 영향 줄까봐 걱정돼요. 앞으로 손주들도 만나지 마세요. 정혜는 그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하지만 딸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6개월 후 재벌가 며느리로 화려한 일상을 SNS에 자랑하던 수진의 세계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딱 5억만 더 보내주세요. 2020년 봄 수진이의 결혼을 1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혜는 전화기를 든 채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벌써 얼마를 보냈는데. 대학 때 2억, 유학비로 3억. 지난달 약혼 예물로 8천만 원까지.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시댁에서 신혼집은 우리가 알아서 마련하래요. 강남 아파트인데 전세가 15억이에요. 민호 오빠 부모님이 10억 내신대요. 우리가 5억만 보태면 되는데. 민호 씨 부모님한테 좀 더 부탁해보면 어때?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시댁은 재벌인데 우리가 5억도 못 내면 얼마나 창피해요. 민호 오빠네 친척들이 다 아는데 신부 집안이 가난한가 보다. 그러면 어떡해요? 전화 너머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정말요? 엄마 최고. 사랑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혜 할머니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예금 3억, 그리고 자신이 교사로 30년 일하며 모은 퇴직금 2억, 딱 5억이었습니다. 이걸 다 보내면 준호랑 은지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둘째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 막내딸 은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큰딸이 재벌가에 시집을 가면 나중에 동생들도 다 잘 될 거야. 수진이가 효녀인데 엄마를 버리겠어. 정혜 할머니는 다음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전액 출금하시겠다고요? 은행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고객님, 이 금액이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시죠? 요즘 자식 사칭하는 사기가 많은데. 아니에요. 제 딸한테 주는 거예요. 정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5억이 든 통장을 수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 할머니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혜 할머니는 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등록금 어떻게 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누나가 잘 되면 나중에 다 좋아질 거야. 정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은 재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상가 건물 2채,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300만 원. 이것만으로 준호랑 은지 키우면서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 시댁에서 식사했는데 시어머니가 나 진짜 예뻐하셔. 엄마 덕분이야.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 할 건데 꼭 와야 해. 엄마 자랑하고 싶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혜는 행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한 거야. 내 딸이 행복한데 돈은 아깝지 않지. 2020년 가을 수진이의 결혼식이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 하객 500명. 정혜 할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신부 어머니 보이세요? 시골에서 오셨나 봐요. 쉿, 조용히 해. 신랑 쪽 하객들 다 재벌이고 유명 인사들인데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괜히 옷매무새를 고쳐 입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수진이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 맞이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수진이는 정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정말 효녀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해줘야지. 하지만 정혜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포옹이 딸이 자신에게 보여준 마지막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불과 6개월 후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거라는 것을. 2021년 봄, 결혼 6개월 차. 엄마, 저번에 보낸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민호 오빠도 엄마 손맛 최고래요. 수진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정혜는 매번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김치, 된장.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한 번에 20만 원씩 들었지만 정혜는 기꺼이 보냈습니다. 우리 사위가 맛있게 먹는다니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엄마 최고.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시어머니도 인사드리고 싶대요. 정혜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날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5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로 보이는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잘 지내셨어요? 정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눈길 한 번 주더니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앉으세요. 존댓말도 없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정혜는 어색하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께서 반찬을 자주 보내주신다고 하더군요. 네.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은 가정식 반찬보다는 백화점 유기농 식품을 선호합니다. 앞으로는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수진이가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친정과는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혜가 딸을 불렀지만 수진이는 시어머니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엄마. 제가 이제 어른이니까 엄마가 너무 자주 챙기시면 시댁에서 제가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구나. 정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아, 가실 때 지하철 타고 가시죠? 우리 기사님이 바쁘셔서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정혜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와 수진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친정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게 하지 마. 우리 집안격이 안 맞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남겨진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이도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겠지. 나중에 전화하면 다 풀릴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수진이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통화가 2주에 한 번으로,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엄마, 요즘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시댁 행사도 많고.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네,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요. 끊을게요. 통화는 항상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가을.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혜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하세요. 아들이래요. 그래. 아이고, 우리 손주. 엄마가 당장 달려가서 수진이 챙겨줘야겠다. 아, 엄마. 그건 안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 이미 예약하셨고 친정엄마가 산후조리 오는 건 우리 집안 방식이 아니래요. 시어머니가 직접 다 챙겨주신대요. 그래도 엄마가 딸 출산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시댁 방식 따라야 해요. 엄마가 나서시면 제가 시댁에서 입지가 좁아진다고요. 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았어. 그럼 엄마는 나중에 아기 보러 가면 되는 거지? 그것도 시어머니랑 상의해 볼게요. 일단 100일 때쯤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누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준호야, 누나도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든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감은 6개월 후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22년 봄 손주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단 한 번도 손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 한 번 가도 될까? 엄마, 아직은 안 돼요. 애가 너무 어려서 낯선 사람 보면 놀란대요. 엄마가 낯선 사람이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말씀이 100일 전에는
친정 식구 만나는 거 안 좋대요. 전통이래요.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2023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손주가 이제 돌도 지났는데 엄마가 한번 보면 안 될까? 엄마,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육아도 힘들고 시댁 행사도 많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통화는 채 3분도 안 되어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그날 SNS를 통해 손주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수진이가 올린 게시물. 우리 아들 돌잔치. 시댁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한 하루. 사진 속에는 화려한 돌잔치 현장과 웃고 있는 수진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자고 해서요. 이해해 주시죠? 수진이의 문자 메시지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제대로 말씀 좀 하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준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요? 누나는 엄마가 쏟아부은 돈으로 재벌가 며느리 됐잖아요. 그런데 손주 얼굴 한번 안 보여주는 게 말이 돼요? 준호야, 목소리 낮춰라. 내 누나도 힘든 거야. 하지만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정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폐에 작은 혹이 발견된 것입니다. 환자분,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단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왜요? 바쁜데 급한 일이에요?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무슨 검사요? 폐에 혹이 있대. 정밀 검사 받으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암은 아니죠? 아직은 모르겠대. 조직 검사 해봐야 한다는데. 에휴, 엄마. 괜히 걱정하게 만들지 마세요. 요즘 혹 같은 거 많이들 있어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래도 수진아, 엄마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지금 저 아기 재우느라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옆에서 지켜보던 준호가 다가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병원비 다 낼 수 있어요. 고맙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는 미안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저한테도 최고예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했고 약물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정혜는 수진이에게 결과를 문자로 알렸습니다. 수진아, 다행히 암은 아니래. 하지만 당분간 치료받아야 해. 엄마 많이 놀랐어.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엄마 건강 조심하세요. 단 한 줄. 그리고 2024년 설날. 정혜는 떡국을 끓이며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올해 설에는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할게. 엄마, 설날은 시댁에서 보내야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무조건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이라도? 글쎄요. 시댁 친척분들 인사도 다녀야 하고.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결국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혼자 떡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좀 정신 차리세요. 누나는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준호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요? 딸이 이렇게 해요? 엄마가 병원 갔을 때도 명절에도 안 오잖아요. 준호야, 누나도 사정이. 사정은 무슨. 누나는 이제 재벌가 며느리가 됐으니까 엄마 같은 평범한 사람이 창피한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정혜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 봄, 정혜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딸 수진. 엄마,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희 집에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시댁에서 친정이 너무 자주 연락한다고 눈치를 줘요.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당분간 안 만나게 하려고요. 엄마 같은 저학력 시골 출신이 애들 교육에 안 좋을까봐 걱정돼요. 이해해 주세요. 정혜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학력 시골 출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혜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2024년 여름, 정혜는 더 이상 수진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역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누나는 잊으세요. 엄마한테 남은 자식은 저랑 은지예요. 준호가 위로했지만 정혜의 마음속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민호입니다. 수진이의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민호니? 네,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정혜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무슨 일이라도?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니? 아, 아닙니다. 수진이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확장을 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께서 건물 2채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한 채만 담보로 잡아서 은행 대출을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위, 그게 무슨 말이니? 그 건물은 내가 준호랑 은지 키우면서 생활비로. 어머님, 이건 투자입니다. 제가 사업 성공하면 3년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잘 되면 수진이도 좋고 결국 어머님 손주들도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가 수진이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친정에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 어머님도 수진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거 원하세요? 그 말에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위, 나는 이미 수진이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 이제 남은 건 저 건물 2채뿐이고 그것도 월세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 어머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큰돈 버시라는 겁니다. 제 사업은 100% 성공합니다. 믿어주세요.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네. 정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수진이나 손주들 얼굴 보기 힘드실 겁니다.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옆에서 모든 통화를 들었던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뭔데 엄마 재산까지 요구해요?
하지만 준호야. 수진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면. 누나요? 누나는 이미 엄마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 얘기 들었어요. 실망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예요? 결혼 비용 낸 거요? 그건 부모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같은 이기적인 사람, 제 인생에 필요 없어요. 정혜 할머니는 그 문자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기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엄마, 이게 누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제 정말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혜는 그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겨울, 정혜는 SNS에서 수진이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 우리 가족이 또 늘어나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행복해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는 수진이와 민호. 그 옆에는 시댁 식구들이 축하하는 모습. 정혜는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단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혜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건강하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제가 죽은 후에 재산 분쟁이 생길까봐 미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녀 박수진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들 박준호와 딸 박은지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세요. 고객님, 혹시 무슨 사연이? 그냥 제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정혜는 유언장에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혜는 수진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엄마는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서 엄마도 결정했어. 앞으로 엄마 인생에 너는 없어. 건강하게 잘 살아라. 문자를 보낸 후 정혜는 수진이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SNS도 차단했습니다. 모든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35년간 사랑했던 딸과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20통 넘게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설마 진짜 연 끊으시려고요? 엄마, 농담이죠? 전화 받으세요. 하지만 정혜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정신 차렸어.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2025년 1월 수진이의 전화와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해주세요. 엄마, 아기가 엄마 보고 싶대요. 제발 연락 주세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문자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누나가 계속 연락하는데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2월. 수진이는 이번에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정혜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수진이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창문 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3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누나네 회사 파산했대요. 뭐?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강민호 상무 불법 투자로 회사 자금 200억 횡령. 구속 수감. 민호 씨가 횡령을? 네, 엄마한테 투자하라던 사업이 다 사기였대요.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도박에 썼다는데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정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준호는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박수진, 시댁에서 쫓겨나. 이혼 수순. 수진이가 이혼? 네, 시댁에서 민호 씨 사건 터지자마자 수진이를 집에서 쫓아냈대요. 신혼집도 시댁 명의였는데 바로 빼앗겼고 정혜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누나가 지금 갈 곳이 없대요. 친구 집 전전하고 있다는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초췌한 모습의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점퍼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진이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는 엄마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안아주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저학력 시골 출신이 손주 교육에 안 좋다고 했지? 이기적이라고도 했고. 엄마, 그건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도 했지. 수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아니? 알아요. 대학 등록금 2억, 유학비 3억, 결혼 비용 5억, 신혼집 전세 5억, 총 15억. 정혜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 남편 없이 혼자 세 자식 키우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넌 뭘 했니? 시댁 눈치만 보면서 엄마를 무시했고 손주도 안 보여줬고 엄마가 아플 때도 관심 없었지. 엄마, 그리고 나한테 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고 했지.
사기꾼 남편이랑 같이.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진아, 지금 넌 왜 여기 왔니? 엄마밖에 없어서요. 그래. 넌 갈 곳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온 거야. 시댁에서 쫓겨나니까. 남편이 감옥 가니까. 정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근데 수진아, 엄마는 이미 너한테 줄 거 다 줬어. 이제 남은 건 준호랑 은지 몫이야. 엄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정혜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진심으로 반성하니? 네, 진심이에요. 엄마, 저 정말. 그럼 이 집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봐. 네, 내가 너한테 당한 모욕만큼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수진이는 떨리는 몸으로 거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는 소파에 앉아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첫째,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엄마. 둘째, 내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어. 이미 유언장 작성했어.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셋째, 손주들도 이제 못 봐. 너희 시댁이 원하던 대로. 엄마, 제발. 그리고 마지막.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수진이는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 다시는 엄마 얼굴 보지 마.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넌 엄마를 용서한 적 있니? 정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저학력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당해야 했니? 손주 얼굴 한 번 보는 게 죄였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아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정혜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인가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혜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하지만 정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수진이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고 엄마한테도 거절당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못 있겠어.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마지막까지 도와주던 친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품 가방 대신 편의점 유니폼. 우아한 레스토랑 대신 컵라면과 김밥. 수진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휴대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결혼식 날 함께 찍은 사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는 다시 정혜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인종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집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저 안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때였습니다. 누나?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뭐해?
엄마 만나러 온 거야? 아니, 그냥 엄마가 건강하신지 보러. 준호는 누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부은 눈, 남루한 옷차림. 예전에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나, 후회되지? 응, 너무 후회돼. 근데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정말 미쳤었어. 누나, 솔직히 말할게. 나도 누나 용서 못해.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누나도 내 누나니까. 한 가지만 알려줄게. 뭔데? 엄마는 지금도 누나 걱정해. 입 밖에는 안 내시지만 가끔 누나 SNS 몰래 확인하셔. 수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응. 근데 누나, 그게 다가 아니야.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많이 편찮으셔. 작년에 발견된 그 혹 말이야. 최근에 또 커졌대. 뭐?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래. 근데 엄마는 나한테도 말 안 하시고 혼자 고민하고 계셔. 준호야. 그럼 누나가 정말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으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뭘 한 거야? 그날부터 수진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 집 앞을 청소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반찬을 만들어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쪽지와 함께. 엄마, 수진이가 만들었어요. 드셔주세요. 처음에는 정혜가 반찬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반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드셨어. 하지만 아직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모두 모아서 엄마가 필요하신 수술비를 준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서빙,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에게 부탁해 맡겼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수진이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드디어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수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엄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왜 왔니? 엄마, 이거. 수진이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수술비요. 제가 3개월 동안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정혜 할머니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 준호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제발 이거 받아주세요. 수진아. 정혜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면 엄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내 진심이 필요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정혜 할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정말 변했어요.
매일 새벽에 집 앞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놓은 것도 저예요. 알아. 엄마도 아셨어요? 매일 봤어. 내가 새벽에 오는 거. 정혜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반찬도 드셨어요? 응. 엄마.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혜는 한참을 무릎 꿇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엄마, 들어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돼요? 어서 와. 밖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니? 수진이는 울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네, 엄마. 너 진짜 변했니?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엄마, 저 이제 달라졌어요. 정혜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도 계산적인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와 반성뿐이었습니다. 알았어. 정혜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용서할게. 엄마. 수진이는 엄마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진짜 엄마 품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수진이는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수진아. 준호가 데려다 준다고. 아니요, 엄마. 제가 할게요. 이제 제가 엄마 챙겨드릴 거예요. 수진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엄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함께 가고 약도 챙기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수진아, 내 아이들은 친구가 봐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정혜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그리고 9월 정혜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수진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만약,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정혜는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힘낼게.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진이와 준호, 은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하시게 해주세요. 수진이는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보호자분들,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수술 잘 끝났습니다. 혹도 완전히 제거했고요. 회복만 잘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의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정혜 할머니. 수진이는 엄마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고맙구나. 내가 옆에 있어줘서.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저 같은 딸 다시 받아주셔서. 그날 밤 수진이는 엄마 병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불편한 의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 곁이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2주 후 정혜는 퇴원했습니다. 엄마, 조심조심 걸으세요. 수진이는 엄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쉬어야지. 아이들도 보고 싶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아이들은 제가 나중에 볼게요.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에요. 고맙다, 수진아.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다시 딸로 받아주셔서.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나 권력보다 엄마가 훨씬 소중한데 그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정혜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2025년 10월 정혜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손주들 보고 싶으시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볼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제가 데려올게요. 수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살 된 큰아들과 1살 된 작은 딸. 애들아, 여기가 외할머니 댁이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큰아들이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혜는 처음 보는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혜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맨날 할머니 얘기해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그날 오후 네 식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놀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정혜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요? 너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한 것 같아서. 그래도 그게 너한테 약이 됐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하셔야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됐어요. 수진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엄마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고맙다, 수진아.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정혜 여사님 계신가요? 네, 계신데. 누구세요? 저는 대한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님이요? 무슨 일로? 박정혜 여사님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혜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찾으시나요? 네, 박정혜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혹시 고 박영수 씨를 아십니까? 영수?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고 박영수 씨는 여사님의 남편 되시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왜요?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고 박영수 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비밀 계좌요? 네, 부인과 자녀들을 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무에게도 말씀을 못 하셨던 거죠. 그럼 그 계좌가 아직 있다는 건가요? 네, 2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현재 30억 원이 넘습니다. 뭐라고요? 정혜와 수진이는 동시에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30억이요? 네, 고 박영수 씨께서 몰래 모아두셨던 돈에 20년 동안 복리 이자가 붙었습니다. 유언장에 가족이 정말 힘들 때 사용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를 위해 남겨두신 거예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정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시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정혜는 남편이 남긴 30억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 몫이야. 엄마, 이게 뭐예요? 10억이야. 내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집도 사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엄마, 저는 괜찮은데. 아니야. 엄마가 수진이한테만 다 쏟아부어서 너한테 미안했어. 이제라도 받아줘.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은지야, 너도 마찬가지야. 막내딸 은지에게도 10억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괜찮아. 학비도 쓰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쓰고. 엄마가 내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 엄마, 사랑해요. 은지도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엄마, 저는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는 돈을 줄 수 없어. 네, 당연해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줄 건 다른 거야. 다른 거요? 이 집이야. 네, 이 집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남은 건물 한 채도 너 명의로 해줄게. 그럼 월세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수진아, 들어봐. 정혜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돈으로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 엄마, 그리고 수진아, 이건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평생 엄마 곁에 있어줘. 엄마가 늙고 아플 때 옆에 있어줘. 그게 엄마가 너한테 원하는 거야. 수진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제가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맙다, 수진아. 정혜는 세 자녀를 모두 안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온 가족이 정혜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준호와 은지, 그리고 수진이와 손주들까지.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도 메리 크리스마스? 정혜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수진이가 준비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드셔보세요. 오, 맛있겠다. 누나, 요리 실력 늘었네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엄마한테 매일 해드려야 하는걸. 온 가족은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식사 후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상처만 드렸어요. 수진이는 세 식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은지야. 너희한테도 미안해. 언니가 엄마 재산 다 쓰는 바람에 너희가 고생했잖아. 정말 미안해. 누나, 근데 이제 달라질 거야.
언니가 이제 제대로 된 언니 될게. 우리 엄마 모시면서 너희도 잘 챙길게. 준호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진작 그럴 걸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세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당신이 남긴 돈 덕분에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졌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온 가족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다 있어서. 정혜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 너였어. 엄마. 저도요. 저도 진짜 필요한 건 엄마였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네.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정혜 할머니는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세 자녀와 손주들이 모두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 첫날, 정혜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고 권력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내 딸이 그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행복하다. 정혜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해의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 어떠셨나요? 박정혜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재벌가 며느리가 되자 엄마를 버려버렸죠. 저학력 시골 출신이라며 무시하고 손주도 안 보여주고 심지어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다행히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반성했고 할머니도 용서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첫째,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후회하기 전에 효도하세요. 둘째,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재벌가에 시집가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찾을 수 있어요.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수진이처럼 잘못을 깨달았다면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돈과 성공만을 강요하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사랑해요라고, 고마워요라고 말씀드리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